네, 어제 이 3기 신도시 그리고 교통망 그리고 조금 자잘하게 개발하겠다는 걸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많은 분들, 많은 전문가분들 또는 언론을 통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많은 의견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득과실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3기 신도시로 인한 호재 지역은 어디일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항상 어떤 규제가 발표되고 또는 정책이 발표되고 또는 법이 만들어지면 항상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로 보면 지금 현재 서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하고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2기 신도시가 오히려 이번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이제 또 피해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GTX라든가 광역 고속 철도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지하철이 보통 40-50km에서 60km 정도 달리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180km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신도시를 서울 접근성을 30km 내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 우리 후배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광역 철도망 이런 SOC의 많은 투자로 인해서 혹시 적자와 이런 불로 고통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죽하면 또 이렇게 정부에서는 서울을 더 넓히려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지금 현재 2기 3기 이런 형태로 땜빵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의 노후된 주택들 과감하게 줄였던 용적률 이런 부분들도 좀 풀어주어서 정말 필요한 건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편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책 위반자들은 서울의 직장이고 그냥 30분만 서울만 오면 된다라는 거죠. 맨날 직장인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도 있고 자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할 고향 같은 곳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출퇴근자는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데 30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어떤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줘서 그 동네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신도시만 만든다고 과연 거기에 있는 정말 살고 싶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멀리 갈까라는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2기 신도시 동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족도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자족화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많이 조금씩 3기 신도시 그나마 지금 어려운데 걱정이 됩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 이익이 보고 어떤 지역에는 악재가 될까요? 이것은 별로 머리 안 써도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과천 이제 7,000세대가 공급된다고 하거든요. 과천 서울이죠 그냥. 그래서 과천 일대는 무조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과천에 부족했던 인프라가 좀 더 들어오고 또 서울의 접근성 4호선 또 GTX C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과천은 인기를 누릴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계양지구 인천 계양지구에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에 2기 신도시가 17,0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17,000세대가 과연 이 지역이 이렇게 또 필요할까? 로얼시티, 청라,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인천 자체에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물량들이 어마무지한데 차라리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 좀 두고 좀 후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계양지구 또
계양지구, 계산지구, 계양지구, 또 삼산지구에 이어 또 인천 계양지 테코밸리 또 들어오는데 이 지역이 공급량이 많고 오히려 또 일자리 좀 부족한 상황에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일산이 또 걱정이 되네요. 주변 공급량 많고 지하철 3호선 따라서 삼성지구부터 해서 지축, 원흥지구, 식사지구, 파주운정교화 참 공급량 많습니다. 일산은 참 힘쓰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갈수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산 신도시 아직 지금 다 입주도 다 안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입주를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인데 또 남양주 바로 윗단에다가 남양주 왕숙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역에 그린벨트 풀려서 개발되는 분들 보상받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몇십 년 쓸 수 없는 팔기도 힘든 땅에 이제 이분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다산지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과연 GTX 놓고 또 별내선의 연장 그리고 또 8호선에 대한 연장 그다음에 GTX 구간의 연장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아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급자족 시설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남의 교산지구 미사와 연결돼서 또 지금 현재 교산지구는 3호선과 연결되고 미사는 5호선 그다음에 9호선과도 연결이 가능성이 높은데 미사지구는 투자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산지구 역시 이번에 개발 제3기 신도시로서 위력이 대단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20km 구간 지금 현재 원 서클이 3개가 있는데 서울 10km 반경 그다음에 서울 외곽 20km 반경 지금 그다음에 30km 넘어선 지역들인데 이번 3기 신도시는 20km 반경 서클에 들어오거나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성 나름대로 서울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누구나 알던 광명이 빠졌습니다. 광명이 3기 신도시에서 이건 참 광명분들은 재소도 좋죠. 이제 그동안 불안해가지고 이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공급이 많은 거냐, 이런 거였었는데, 2013년에도 광명시흥 보금자리 93,000세대가 공급되기로 했었지만, 당시 해제를 하고, 테크노밸리, 사실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4차 산업, 자동차 산업 육성시키는 지역으로 했죠. 그만큼 가산 디지털 단지와 고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광명 테크노의 연계성으로 해서 인프라, 산업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한다면 광명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여기 가면은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재건축을 해야 할 대상도 있겠죠. 하한동 일대 상당히 좀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이 참 투자처로 좋은 지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기 신도시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광역 고통망 만들었으니까 그거 인프라 기다려야 되고 또 이주시켜야 되고 계획 짜야 되고 상당한 기다리는데 여기에도 이제 분양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분양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뜨거운 열기를 몰아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일단 계양지구는 가격은 워낙 또 지역이 싼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갈 걸로 보이고 또 계양지구 앞쪽으로는 부평역 앞쪽에 보면은 미군 기지에 내년에서 내년 정도 계획 잡혀 있죠. 내년에 미군 기지 이전했다는 종합 발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와 부평구 연결되면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이번 2기 신도시는 지금 가장 핵심이 서울과 접근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서 180km짜리로 달리는 시속 180km 달리는 지금 현재 GTX를 연결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연장시켜서 교통망을 연결하겠다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기 신도시에는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족도시 강화. 자족도시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죠. 업무 시설을 많이 넣고 그리고 좀 많은 기업체를 좀 모셔다가 같이 좀 살 수 있는 자족도시 기능을 통해서 서울에 좀 오는 것을 줄여가지고 좀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양극화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번 거는 이 자족도시 기능이 상당히 좀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기업체들이 기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세제 혜택도 좀 과감히 같이 풀어가지고 좀 즐겁게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 만든다면 아마 성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학교와 편의시설들을 대거 잘 넣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마지막 3기 신도시가 주거환경은 좋아지겠죠. 주거환경은 뭐 1기 신도시 새 아파트니까 2기 신도시도 새 아파트 이제는 마지막 3기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주거환경도 매우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본인들 이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나 투자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지역 내 지역은 어떻게 될까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양지구 많이는 안 오르겠지만 조금 지역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계양지구와 부평 쪽 좋아질 걸로 보인다. 그리고 광명 쪽은 매우 투자성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일자리 많이 들어오고 공급량이 배제됐죠. 좀 의아스럽죠. 이번에 이 광명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제대로 들어왔는데 광명이 빠졌다라는 건 광명 분들이 좀 굉장히 한마디로 재수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천은 공급량이 7,00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다. 문제는 남양주 쪽에 왕숙 지역에 교통 인프라 좋아지고 아마 사회적인 사회적인 기반 시설은 좋아하겠지만 무려 지금 현재 여기에 공급되는 물량이 약 6만여 세대가 되고 6만 6천 세대인가 6만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들어와서 호평, 진접 별내 이런데 그리고 다산 지역까지 기존 공급되었던 아파트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기를 또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사지구는 투자성이 좋아질 걸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별개의 문제로 움직일 것 같아요. 비록 밑에 이제 하남 교산지구에 한 3만 3천 세대, 3만여 세가 들어오는데 큰 미련 두두 안 해도 될 것 같다. 남부축과 연결되고 서울과 또 사무성과 연결되는데 미사와는 또 별도의 지역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할 거냐, 투자를 목적으로 할 거냐, 시기적으로 타이밍, 언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벌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혼자 가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이 꽤 많이 생겨날 거고 또 이미 있으니까 한번 투자 전 또는 매각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